제가 말씀하신 특정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고 싶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어느 대학에서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홀로코스트가 낙태만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낙태가 홀로코스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는 뜻이죠. 물론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악행이며 몇 가지 유사점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로 보자면 낙태 범죄가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신다면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약간 조사를 해봤어요. 1973년에로 대웨이드 판결이 비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하지 않으신 점은 단순히 숫자가 더 큰 이유는 낙태가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대량 학살이 맞아요. 홀로코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계속되었다면 연간 약 600만 명이 살해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 200만 명, 또 1, 800만 명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그것은 전체주의적 형태의 대량 학살이었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낙태를 하는 여성의 93%를 보면 1차 임신기, 첫 3개월에 낙태를 하는 사람이 58, 590, 0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12주, 임신 12주에 관한 암시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통증 수용체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임신기 첫 3개월의 낙태를 받은 여성을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연간 88, 200건의 낙태에서 아기들이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에서 매년 200만 명에 달했던 모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이들은 모두 실제로 그 끔찍하고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굶주림과 과로로 죽임을 당한 실제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 그 200만 명이 다시 말해 88, 200개의 생명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58, 590, 0명은 아마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 발전 정도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도덕적 가치를 지닙니다. 맞아요.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더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숫자상으로는 더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더 심각했던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실제로 유대인 인구의 아주 큰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던 유대인의 거의 절반이 사실상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종교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와 악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역사상 4번이나 5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네? 어쩌면 당신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생후사주된 아기에 대해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생후사주된 아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생후사주된 아기가 자궁 밖에 있다고요. 자궁 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후사주된 아기와 당신 사이에 도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와요. 네. 왜 당신이 그 생후사주된 아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가요? 저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도 있죠? 그 아기도 앞으로의 경험이 있겠지만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요, 당신이 틀렸어요. 그 아기는 과거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마도 그 생후사주된 자궁, 아니 그 아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궁이 아니라 배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도덕적 세계관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건가요? 꼭 나이 들수록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한 일에 따라 그렇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82세 노인이 8세 어린이보다 더 큰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건가요? 사실 보통은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잠깐 말씀 좀 끊을게요. 사실 서구 사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 즉 젊은 세대를 위해 노인을 희생하는 개념 위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젊은 세대를 희생해서 노인을 보호했고 그 가치가 뒤바뀌었죠. 예전에는 조부모가 아이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세계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왜요?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만약 당신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잠깐만요. 만약 당신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사주된 자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자꾸 자궁이라고 하네요. 자궁 안에 있는 아기 혹은 배아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어요? 당신의 뱃속에요. 그리고 이제 4살짜리 아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좋아요.
첫째로, 아마도 그 4살짜리 아이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4살짜리 아이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4살짜리 아이의 생명을 끝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내 주된 태아의 생명을 끝내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신념책에 따르면 그렇죠. 만약 정부가 명령으로 다운증 후군 아이들을 없애자고 한다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나요? 네. 하지만 그 능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운 증후군 아기가 생기면 낙태를 해야만 해요. 네, 그건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요? 우리 동의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끔찍한 거죠? 낙태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냥 세포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죠? 만약 그게 직접적으로 산모나 아기 삶에 영향을 준다면 네, 저는 낙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부가 절대 개입해서 당신은 반드시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프로초이스 운동의 슬로건이 내 몸, 내 선택이잖아요. 당신이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이슬란드에서 낙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죠. 왜냐면은 그게 전적으로 정부에 맡겨져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괜찮으시다면 이걸 좀 더 극단적인 예로 가져가 볼게요. 좋아요. 이건 완전한 자유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건 내 몸, 내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임신 첫 3개월까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그냥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또 다른 도덕적 논쟁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합법이어야 할까요? 만약 엄마가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남자아이를 원한다면 그 3주 된 태아를 낙태할 수 있어야 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 아이가 엄마 몸 밖에서 직접 생존할 수 있나요? 뭐 결국에는 그렇죠. 제 말은 다시 말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달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인간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의 DNA 조각이 서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난자와 정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작용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이 수정에서 시작된다면 수정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엄마가 이런 내 아이가 라고 생각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라든지 혹은 그 반대라든지요. 저는 그런 부모에게는 애초에 아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이해하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건 우생학이라는 거죠. 확실히 하자면 그건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정말로 극악하게 불법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건 성별 선택 낙태. 즉, 3주 만에 DNA 결과를 보고 아니,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남자아이가 아니면 그냥 임신을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의 임신에 대한 관점은 포드 익스플로러를 맞춤 제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안드레아 보첼리, 스테판 커리, 저스틴 비버, 팀 티보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 모두의 어머니가 임신을 중단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여성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종종 아이의 생명을 끝내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지만 사회와 주변 사람들은 그 아기가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때 프리본 사역이 나섭니다. 프리본과 그들의 클리닉 네트워크는 엄마들에게 자비롭고 사랑이 담긴 돌봄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지원, 그리고 무료 초음파 검사를 제공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아름다운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면 생명을 선택할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스스로 생명 존중주의자라 생각한다면 이제 프리본과 함께할 때입니다. 저도 기부자이고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함께라면 여성들이 선택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진실은 가족과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초음파 한 번의 비용은 단 28달러이며 140달러를 기부하시면 5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달 기부하시면 당신이 구한 생명의 이야기와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50로 전화하셔서 베이비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250 베이비 또는 preborn come Charlie를 방문하세요. preborn come Charlie, 프리본이 후원합니다. 아니 내 요점은 다시 말하지만 아니, 강조해야 해요. 당신의 관점은 그 악이라는 거죠. 만약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요. 참고로 요즘은 아기의 DNA 검사로 키가 얼마나 클지까지 알 수 있어요. 평균 IQ도요.
갈색 눈, 초록 눈, 파란 눈도요.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 그리고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내 몸, 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장바구니에서 빼버리라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말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했다면요. 첫 번째로, 네. 아니요. 이미 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아기는 파란 눈, 초록 눈을 가질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린 이미 거기야. 그러니까 그냥 알겠지? 이건 내 말은 뭐 그래 표 같은 걸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3주 된 아기의 혈액 검사를 하면 대략 3주에서 6주 사이에 거의 다 알 수 있어. 거의 모든 것. 아주 높은 예측 상관관계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행동할지 알 수 있어. 물론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성별은 정말 정확해. 90%야. 정말로. 엄마의 소변을 채취해서 48시간 이내에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여기 와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다 물어봤잖아. 내가 완전히 마무리 지을게. 방금 네가 말한 성별 선택적 낙태는 나치의 우생학 철학이야.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지. 흥미롭네. 정확히 맞아. 이번에는 네가 나를 제대로 잡았어. 그래. 여기 앉아서 네가 나를 제대로 찔렀다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 아니 현실적으로 말해서 정말로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내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단지 성별이나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를 죽일 수 있어서는 안 돼. 들어봐. 그리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끌고 가서 미안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게 생각해. 알겠어. 하지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 우리가 숫자를 따져본다면 나는 종료된 생명의 수가 나는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그때의 5,800만 명보다도 모든 사람이 분명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자,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관중 중에 친구가 거의 없는 3살짜리 아이가 있거나 도덕적 세계관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연결되어 있고 부유한 30살짜리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 된다면 만약 자궁 안에 있는 3주 된 태아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어머니의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빨아먹으며 살아가죠. 저는 1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인생의 첫 몇 년 동안을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사냥이나 채집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러 가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혹은 아마도 아내의 몸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생존하려면 무언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줘야 하죠. 아니면 알겠어요. 분유도 그렇고 혹시 다른 무언가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아내가 있고 여기 아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기가 당신의 아내와 떨어져서 그냥 존재할 수 있나요? 22주예요? 네. 그러니까 22주 동안은 탯줄이 있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게 기생한다는 뜻인가요? 제 말은 엄마가 아기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첫 산만기 임신 초기 이유에 대해선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조차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건 오히려 쉽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엄마가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주어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그걸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삶의 도덕적 순환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많이 받은 만큼 많은 것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발달은 반박할 수 없이 심지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도 인간 발달에는 시작점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물론이죠. 네, 우리 모두 동의하고 그 시작은 수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태아라고도 할 수 있고 배아라고도 할 수 있고 작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10주쯤에 코뿔소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악어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발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진 이성을 사용해보면 만약 그것이 인간의 발달이고 인간이라면 인권, 모든 인권 중 첫 번째는 생명 보호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10살짜리 어린아이와 22살의 성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22살 성인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훨씬 더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10살짜리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낙태를 찬성하는 세계관은 감정과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제거하면 무너질 거예요.
서구에 합의된 이성, 그리고 당신이 믿는 서구의 도덕성으로는 이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보다 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우리만큼 돈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간평등을 믿습니다. 물론 당신도 그걸 믿죠? 그렇죠? 보편적 인간평등은 서구의 가장 큰 이상이자 원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은 우리의 독립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편적 인간평등을 믿는다면 그런 사회에는 낙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죠. 아니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네요. 많죠? 맞아요. 제 생각엔 당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기꺼이 생각해 볼게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평생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으니까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들으세요, 저는. 고마워요, 찰리.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영상을 자를 때 그게 당신의 두 번째 답변도 첫 번째와 함께 나갈 거예요. 공정하게 다룰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 저희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또한 Turning Point USA, AT, TPUSA 검을 통해 저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올여름에는 저희 학생 액션 서밋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젊은 여성 리더십 서밋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열리는 가장 크고 멋진 모든 이벤트가 TPUSA.com에서 진행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